안녕하십니까. 저스트의 저스트입니다. 자,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우선 그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부동산 개인 뭐 최저임금 폭등이랑 같은 효과죠. 뭐 부동산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앞으로 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죠. 2년 살고 임차인, 즉 이제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나 2년 더 살겠소 이러면은 2년 더 그냥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만약에 전월세를 올리려고 그러면 5%밖에 못 올린다 이거죠.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차 3법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중 하나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정부가 임대업자들, 임대인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이제 재계약해도 5%밖에 못 올린다라고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놨죠. 그러니까 다수의 세입자 혹은 무주택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시장 경제, 이거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계약 연장할 때 5%라고 했죠. 근데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즉 집주인은 4년 동안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고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되니까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전월세를 폭등시켜서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1억 전세를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1억 2천으로 올려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1억 5백만 원 이상으로 올려받지 못하는 법을 만들게 됐죠. 그럼 이제 집주인들은 애시당초 처음에 신규 계약자에게 1억 2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현 시세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월세 이 모든 가격이 폭등은 아주 그냥 불가피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 2년 플러스 2년 강제 연장 효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매물 상당수가 지금 전세 매물이죠. 완전히 잠겨버리고 지금 있는 현상이 생겼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 수정을 위해 집주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볼게요. 자, 우선 서울의 강남 대치동 전세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집주인 퍼센트가 39%.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마이너스 39%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구로 신도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6%까지 전세 매물이 떨어졌고, 그리고 중량구의 명목동 같은 경우는 64%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오는 신문 기사를 이제 캡처해 갖고 봤는데 1300채 단지에 전세 매물이 딱 한 개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집주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기간으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확실하게 이제 수요가 이제 계속 있으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뛰고,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폭등하게 되죠.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있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뭐냐? 매매 가격 역시 폭등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값을 전혀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혹시라도 진짜 임대차 3법 이게 정말 솔직히 전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와 진짜 장기적으로 부동산 매물이 뭐 하락할 거다 급락할 거다 이 생각을 솔직하게 많이 접게 됐습니다. 예, 진짜로. 자, 그리고 아무튼 매매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이게 기사 내용에 뭐라 그랬냐면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환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 계약 기간 2년 플러스 2년, 즉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전월세 상환제의 인상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뭐 전세 계약 대부분 사실 2년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전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 뭐 이렇게 내가 더 연장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뭐 임대인 뭐 계약 만료 전에 이제 뭐 특정 뭐 가격을 얘기해 갖고 다시 계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일단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전세 매물도 그냥 다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든가 내 자식들이 들어가서 살든가 할 테니까 그냥 일단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의식주. 지금 이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가 가장 안정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주거가 흔들리면은 빈부 차이가 생기는 거고 국가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멕시코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집을 마련할 때 전세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정부가 제도에 개입해서 제도를 만들어 폐지시키는 일,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는 뭐 두 자릿수 성장률 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데 전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고 주택 보급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란 거예요. 이제 월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임차인, 임대인 이게 갈등이 이제 뭐 불보듯 뻔하죠.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법이요? 임대차 보호법 지금도 있어요.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뿐이죠. 어차피 서민들만 잡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크고, 저도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이걸 밀어붙일 정도로 정말 생각이 없나? 이 생각도 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이건.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두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집값이 5% 넘게 올라도 전세금으로 최대 5%밖에 못 챙기고, 내 집 팔고 싶어도 임차인 마음대로 2년 더 요구할 시에 4년간 집을 묶이는 거거든요. 4년간 이제 집이 그냥 완전히 묶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또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즉 집을 비싼 가격에 팔 수는 있죠. 근데 이미 전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집을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덜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래저래 피곤할 것이니까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집을 빼라, 재계약 없다, 전세금 올린다, 그러라고 이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 벌써 전세 가격 폭등하고 전세 매물 씨가 마르고 전세 계약 끝나면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전세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정부에서 부동산 부동산 뭐 잡겠다고 하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항상 터져요. 그러니까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는 의식주 중에서 주거인데, 이 주거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지금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현재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홍콩이라든가 뭐 도쿄,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미국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뭐 크게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요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큰데, 제가 전세 제도가 지금 앞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전세 제도가 거의 뭐 폐지 수준으로 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폐지가 되면 과연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흐를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간 저스트브의 저스트입니다.